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안녕하세요. 저는 일일 코너지기 민자영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런저런 코너에서 우리 민자영 리포터 목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네. 이렇게 목소리가 엄청 안 좋은데 뵙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좀 많이 들었어요. 여기저기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도 했었고. 네. 네. 계량 리포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만 네. 우리 민자영 리포터가 대신합니다. 찾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그나저나 평소에 경제 이슈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쭤보고 네. 싶은 주제는 이게 좀 경제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돼요.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어떡합니까? 네, 이번 주 아무래도 가장 핫한 뉴스죠. 네. 바로 하이브하고 미니진 어도우 대표 갈등입니다. 야, 진짜 어려운 거 가져오셨는데 저는 사실 아이돌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이브랑 물론 뉴진스는 알죠. 워낙 대표적인 데니까. 네. 근데 민희진이란 분도 저는 사실 잘 모르다가 음.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됐는데 어쨌든 회사 탈취 시도부터 시작해서 혹사 논란, 노예 계약, 거기에 무속 경영 등 별별 얘기가 이번 사안에 다 등장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갈등의 한가운데는 항상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주변 얘기들, 일종의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잡음들을 다 제거해보고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다만 이제 양쪽 주장 또 그간 보도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설명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해드립니다. 네. 어쨌든 돈을 근거로 갈등을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네. 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의 출발은 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우선 어도어라는 회사의 설립 과정하고 레이블이라는 용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어도어 회사 설립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민희진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SM에서 여러 아이돌 그룹을 성공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진 인물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셀러리맨 신화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성공을 배경으로 2017년에 SM에서 등기 임원까지 오릅니다. 근데 2018년도에 SM을 퇴사를 해요. 이때 번아웃이 왔을 수도 있고 이때부터 자신만의 독립회사를 꿈꿨을 수도 있죠. 네. 이때 민 대표를 하이브가 합류시킵니다. 당시 하이브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사명을 쓰고 있었는데요. BTS를 중심으로 보이그룹에 좀 치중돼 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하이브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매출이 BTS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좀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완할 카드가 좀 필요했죠. 그래서 이 민희진 대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자금을 100% 대고 민 대표에게 회사를 차려줍니다. 이게 어도어라는 회사예요. 지금은 민 대표가 한 18%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어쨌든 합류하면서 여러 조건이 있었을 텐데 하이브가 자금 대주고 마음껏 너의 미래를 펼쳐봐라. 적극 밀어줄게. 이런 관계가 맺어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도어는 그 이후에 뉴진스라는 그룹을 데뷔시키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히트를 치거든요. 지난해 어도어 매출만 1,100억 원입니다. 와. 말 그대로 대박을 쳤죠. 근데 이제 보통 기업들은 이 자신들이 투자해서 만든 회사를 자회사나 계열사라고 네네. 부르잖아요. 맞아요. MBC도 MBC 자회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 왜 어도어는 레이블이라는 이름을 부르나요? 계열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음반업계에서는 자신들의 특성, 다시 말해서 특정 카테고리의 음악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이런 전문 가수들을 데뷔시키는 회사를 레이블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어도어는 하이브의 계열사이자 걸그룹의 전문인 레이블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이 꼭 투자 관계로만 연결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는 독립 레이블들도 상당히 많아서 힙합하면 여기, 댄스하면 여기 이렇게 좀 돼 있고요. 특정 음반 회사에 종속된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레이블의 개념이 거의 없었고 과거에 사실 대형 기획사들이 신인들을 육성하듯 키워서 음반을 내놓는 구조로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시장 환경이 좀 달랐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전문 레이블, 특히 멀티 레이블 체제로 한번 가보자라고 선언했던 게 하이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는 하이브라는 회사 아래에 전문 레이블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6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어도어를 비롯해서 BTS가 소속된 빅히트 뮤직, 르세라핌을 키운 소스 뮤직,
그리고 뉴진스의 어도어, 아일리시라는 걸그룹이 활동 중인 빌리플랩 이런 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레이블하고 음반사가 수평 관계가 아닌 약간 종속 관계로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이돌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해박하신데요. 이게 아이돌을 아는 게 아니고요.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전부 상장사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 가수와 노래는 모르고 이 회사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배경 공부는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빨리 이들 갈등하고 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을 돈 싸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헤어질 결심을 한 하이브하고 미리진 대표가 얼마를 더 챙기고 얼마를 덜 줄 것이냐의 싸움이다. 갈등의 불씨야 더 오래전부터 키워져 왔겠습니다만 결정적인 건 지난해 3월 하이브하고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 경영진 간의 주주간 계약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 대표의 어도라는 회사가 100% 하이브 출자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민 대표가 지금은 어도 지분을 18% 정도 들고 있거든요. 초기 회사 설립할 때 아마도 스톡옵션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여요. 이 스톡옵션이 뭐냐면 너 주식 싸게 사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회사 가치를 많이 올려놔라. 이런 제도가 이제 스톡옵션이죠. 그래서 IT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좋은 인력을 고연봉을 못 주고 내려올 때 보통 스톡옵션을 씁니다. 어쨌든 민 대표는 1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어도어 지분 18%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네. 지금 어도어의 18% 지분이면 시장 가치가 1,400억 원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 대표의 공을 스톡옵션으로 상당히 챙겨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와, 1천억 원이면은 민 대표도 엄청난 부자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 지분을 팔아야 진짜 부자이긴 하지만 네. 초췌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저는 굉장히 계산된 복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서로 여론전할 때는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더 들여다보면 민 대표가 불만을 가질 요소가 좀 있기는 해요. 민 대표가 가진 18%의 지분을 향후에 사고 팔 때 여러 가지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8% 중에 13%에는 이른바 풋옵션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옵션은 풋과 콜로 나뉘는데요. 풋은 팔다, 콜은 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민 대표가 풋옵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진 지분 13%는 언제든 하이브에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건 민 대표에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에요. 그렇게 네. 회사가 망가졌을 때도 지분 가치가 거의 없을 때도 민 대표는 하이브에 지분 사달라고 하면 하이브는 사줘야 되거든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나름 괜찮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로 좋은 계열사의 지분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 대표의 지분을 자신들이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만 나머지 5% 지분에 이 지분에는 민 대표가 무조건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야 매각이 가능하다는 제약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민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하이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 지분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노예계약이라거나 종속계약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회사 탈취 얘기부터 뭐 대비 방해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잡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론전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는 판단을 확실히 내렸고요. 그러면 민희진 대표를 지분을 팔기 전에 민희진 대표가 해임이라는 걸 통해서 민희 대표를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민 대표를 내보내려고 보니까 이사회 장악이라든지 어도의 회사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사회를 통해서 내보내기 힘든 상황이란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임의 혐의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먼저 언론에 흘려버렸고요. 네. 이걸 접한 민희진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고 또 앞으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표현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여론을 자신의 쪽으로 돌리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두 입장 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김큐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인데 하이브 입장에서 봤을 때 민희진 대표를 내보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약간의 그 악수를 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법적인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 탈취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법적 공방에 있어서 하이브가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신 대표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에게 노예 계약이 걸려 있다. 그리고 자신은 종신계약처럼 여기서 일만 많이 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신 대표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대가를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브에서 또 반박 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 민 대표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한 20억 원 정도를 지난해에도 받았고 이거는 연봉하고 주식을 준 거 제외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이브의 어떤 계열사보다도 우리는 민신 대표를 가장 많이 챙겨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법적인 공방이 좀 오래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사이에서 뉴진스라는 그룹이 닫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결국에는 권력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을 위한 이 권력의 싸움 속에서 어린 그 아이돌들이 다치지 않는 선으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네네.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주 6일제를 한다고 하네요. 4일제도 아니고 6일제라고 해서 놀라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전 직원 대상은 아니고요. 임원 대상으로 주 6일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발적인 단어가 붙어 있긴 한데 아마도 이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회식에서 사장님이 이제 회식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해놓고 네. 나는 짜장면 먹을 거야라고 고르면 다른 사람들이 비싼 거 못 고르잖아요. 그쵸. 이런 거하고 똑같은 분위기가 아마 회사에 날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워라밸을 찾을 때가 아니고 그만큼 경영 상황이 어렵다. 하루를 더 써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메시지를 삼성은 던지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사실 삼성 계열사 임원들은 절반 정도는 주말에 출근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분위기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것하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 6일 근무해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군다나 삼성이 이러면 다른 회사들도 따라갈 것 같은 분위기여서 다른 회사들도 고민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김큐는 임원 달아줄 테니까 6일 근무해라라고 하시면 하시겠어요? 근데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임원이라는 지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이고 성과로 모든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임원이 된다면 뭐 6일이 아니라 7일도 나가야 된다면 나갈 것 같은데 다만 이 분위기가 노동 현장 전체로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근거로 안 그래도 주당 노동 시간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선된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경제가 위기다라는 것 때문에 뒤로 돌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올까 봐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넘게 경제부 기자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단 한 해도 위기라는 말을 제가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해 다 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위기를 잘 돌파해 왔으니까 이거를 노동 어떤 환경이나 노동 처우에 대한 변화의 출발점 반대로 시계를 돌리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민자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